안녕하세요. 파산관주인 홍익필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회생위원 직무편람 개인회생 절차 개신청서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라 그러고 파산은 선고라 그러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정식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전자수송이기 때문에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처분, 별채권, 부채권, 미약정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1인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채무자별로 신청하는 겁니다. 회생위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정확한 연락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죠.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간혹 대리인이 신청서 양식을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무자 양식에 덧붙여 작성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않아야 신청 제출 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참조하여 신청인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할이 어떻게 되냐. 문제점. 회생위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 주소를 검토하여 관할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을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신청의 편의에 따라 예컨대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왕래하기 편한 법원, 신청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 같은 법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또는 실제 주소지에서의 거주권원, 소유권, 임차부조금의 존재 등을 숨기기 위하여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주소지를 만들어서 제출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후자는 이제 재산을 속이는 거죠. 심리를 더욱 철저해야 관할 위반 여부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외관만을 중시할 경우 관할이 잠탈을 널리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중복조회 결과 다른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결과를 확인하고 왜 새로운 법원에 다시 신청하였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받은 후 허위로 관할을 만들어 다른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법원이 문제되는 사례. 관할법원은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이다. 채무자의 주소지죠. 결국은.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에 전속합니다. 여기서 보통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와 채무자가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실질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이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 그러니까 사무소도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서울은 채무자의 주소지, 주소가 지방에 돼 있더라도 채무자가 서울에 와서 뭐 일을 한다,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럼 서울에다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근거가 되는 곳.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일하는 곳,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법원 본원에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합적 관할. 관할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뭐 주채무자, 연대보증, 부진정 연대채무자, 그 다음에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는 부부 한 사람도 그 계속 중인 사건의 법원에 할 수 있고요.
주채무자 및 보증인 동시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뭐, 다른 사람도 이제 개시 신청을 할 수 있고, 동해안, 영동지방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다가도 할 수 있고, 강릉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인정의 기본 시점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단 해놓고 주소가 변동되면 괜찮습니다. 자, 관할이 문제되는 사례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외의 지역이나 뭐 예를 들어 경남 창원이나 직장이 서울에 있음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서울해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이거 관할이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직장이 서울 외의 지역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 서울해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있죠. 직장이 수도권일지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데 소명되는 내용 관할이 인정하되 직장이 부산이나 광주이고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주소만 서울로 되어 있는 경우는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다라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생활의 근거가 되거나 최소한 직장 통근이 가능한 데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외의 지역이지만 현 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것도 뭐 인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의 작성 권한, 그 다음에 의사, 출퇴근 방법 등을 이제 합리성이 인정되면 관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외의 지역이지만 현 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방에서 이제 야반도주 하는 거죠. 하도 채권 주심이 심하니까 창원 같은 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얻을 수도 있죠. 방을, 조그만 방을, 뭐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확정일자 뭐 다 필요 없죠.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아니면 고시원에 있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시원 입실증 등을 제출하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이송을 하는 게 맞는데 이송을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급 계좌의 기재. 변제 계획이 불인가합 또는 폐지, 적립금을 이제 많이 낸 경우, 면책에 의한 잉여금 등으로 채무자에게 적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립금 반환 계좌를, 예금 계좌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부 수신, 뭐 5원인가 10원씩 빠져나가든 이거 보통 하죠. 그러면 그 개인회생의 어떤 안내를 문자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하도록 하는 게 낫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 파산도 그렇고 개인 파산도 그렇고 개인회생도 그렇고 이제 다 목록화가 되죠. 편철이. 그래서 이거는 뭐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직원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법원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동일합니다. 결국은 소득하고 재산을 속이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는 결국은 이제 인적사항, 그 다음에 첨부서류, 그 다음에 관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관할 같은 경우는
대리인하고 잘 의논해서 내가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다 할 수 있는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만약에 지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주소는 서울에 돼 있는데 지방에 직장이 있는 경우, 이때 다시 서울에다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서울에 주소가 있는데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데 서울에서 출퇴근한다. 그럼 뭐 서울도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